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사퇴. 네. 사실은 기업인 아닙니까? 홍석현 씨가. 그렇죠. 네, 네. 기업인이 언론을 한다는 것도 참. 거기서부터 웃기죠, 이미. 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기는 하지만 뭐 네. 편집, 경영, 네. 언론의 어떤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는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네. 잘 끼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이야기 또 계속 이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석현 아버지 홍진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홍석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저도 이제 낮에 김용민 PD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예. 홍석현의 회장직 사태가 대권 출마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다. 지금 이제 이런 설이 있다고 김 PD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도 요 몇 시간 동안 그런 얘기들을 쭉 좀 찾아봤는데요. 요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외형적인 확률만 보면은요.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을 확률은 낮습니다. 외형적으로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권이 거의 완전히 그 홍석현의 아래로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지배구조가 이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가 중앙일보의 지분 32.86%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100% 지분을 홍석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홍석현 지분인 거죠. 예. 중앙일보의 2대 주주가 홍석현 본인입니다. 이게 29.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와 홍석현 본인의 지분을 합치면 62% 정도를 중앙일보를 홍석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막강한 지배율입니다. 예. 나머지 36%의 지분 중에 의외의 주요 주주가 하나 있는데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분을 한 18% 정도 가지고 있어요. CJ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CJ는 지금 삼성하고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CJ를 통해서 뭐 삼성이 중앙일보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6%가 소액주주들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액주주 지분 전부를 삼성이 좌우한다고 쳐도 중앙일보에 삼성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16%는 너무 작습니다. 홍석현을 자르기에는 좀 무리 있는 지분인 것처럼 보이죠. 예. JTB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JTBC 제1주주가 홍석현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25%를 가지고 있고요. 예. 중앙일보도 JTBC 지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JTBC의 삼성과의 연관성을 찾자면 JTBC 2대 주주가 DY에셋이라는 투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7.87%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그 삼성테크윈, 삼성항공이요. 여기서 분사를 한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게 따져도 너무 멀고요, 관계가. 예. 지분도 8%가 안 돼서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삼성이 홍석현 회장을 자르기에는 일단 역부족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삼성 계열사에서 처음 일할 때 중앙일보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부사장까지 맡았었어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오랫동안 이 삼성 코닝 지분을 7.32%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거의 유일하게 삼성하고 홍석현 사이에 이어졌던 지분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삼성이요. 삼성 코닝이 되게 현금을 많이 버는 짭짤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2009년까지 이 회사가 연간 배당을 할 때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50% 이하로 배당을 했었는데 갑자기 중앙이 JTBC 출범을 준비하던 2010년부터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100% 가까이를 다 배당금으로 쏟아부었어요. 2011년에는 78%, 2012년에는 100% 넘게 104%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홍석현 회장이 코닝으로부터 받아갔던 배당금이 2011년에 2,400억 원대, 2012년에 1,300억 원대, 2013년에는 975억 원, 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삼성이 삼성 코닝 배당금을 통해서 홍석현을 지원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이 삼성 코닝 지분을 2013년 10월에 싹 팔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요때 비로소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외형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이 이겁니다. 이제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야 홍석현 안 자르면 니네 이제 광고 안 준다 뭐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쫄아서 홍석현이 물러났다. 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미디어가 삼성의 광고 의존도 때문에 오너의 직함을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만한 파워를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공개 기업들 사이에서 오가는 우리 대중들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연결고리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면은요. 예. 도대체 삼성하고 중앙일보 사이에 어떤 경언 유착이 있었기에 이재용이 분노했다고 홍석현이 잘려야 되느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엄청난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전제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른 게 사실이라고 쳐도요. 예. 이재용한테 홍석현이 잘려서 홍석현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잘렸다고 홍석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건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힘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건 홍석현이 아니고요. 손석희 사장이나 JTBC에 의로웠던 기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그 영역이지 홍석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현이 뭐 대권 출마건 뭐 정치권에 진출이건 이 설이 맞다는 걸 전제로 왜 홍석현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홍석현은 홍진기의 장남이죠. 근데 이건 김용민 PD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은 좀 모르는 사실일 수 있어요. 홍석현의 장인이 누구냐면 신직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직수가 누구냐면 박정희 시절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중앙정보부장까지 지냈죠. 그리고 유명한 건 법무부 장관 때 김기춘을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악인열전에 등장을 했던 그 신직수입니다. 이 사람이요. 유신헌법을 직접 김기춘하고 같이 만들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홍진기는 이승만 정권에서 부역을 했고요. 장인은 신직수로 박정희 정권에 부역을 했던 아주 이 독재 정권과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집안의 자손인 겁니다. 여담입니다만은 티켓몬스터라는 그 온라인 쇼핑몰이 있죠. 그 티몬으로 많이 줄여 부르는 회사요. 여기 대표가 신현성이라는 사람인데 이 신현성이 그 신직수의 손자입니다. 티몬이 신직수 계열사인 거죠. 또 하나 여담을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삼성미술관 리움의 부관장 자리를 사임한 홍라영 씨요. 홍석현의 동생이고 홍라희 관장의 동생인 이 사람. 이 사람 남편은 노철수라고요. 그 50대 총리를 지낸 노신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진기는 자녀들을 줄줄이 이 군부 독재 실세들이나 재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혼맥으로 집안을 일으킨 전형적인 그 보수 집안인 겁니다. 근데 뭐 아버지 홍진기는 자기가 법조인 출신이니까 법조에 대한 욕망이 되게 강해서 자식들이 다 법대를 갔으면 했는데 홍석현은 어쨌든 뭐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고요. 둘째 아들 홍석조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검사가 됩니다. 근데 홍석조는 그 검사에서 나중에 쫓겨나죠. 쫓겨난 다음에 변호사가 된 게 아니고 그 보강그룹 계열사 CU 편의점 하고 있는 거기에 회장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뭐 1조대나 되는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홍석조군요. 그렇죠. 조. 네. 홍석현이 1994년에 중앙일보에 입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삼성 코닝에서 부사장까지 지냈고요. 근데 1986년에 홍진기가 죽고 1987년에 이병철이 죽고 이러면서 이병철, 홍진기 1세대 중앙일보 세대가 저물고요. 이건희가 이제 삼성 회장에 취임한 다음에 중앙일보를 누가 좀 잘 자기 회사로 만들까 하고 이제 고른 사람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홍석현 시대가 중앙일보에 열린 거죠. 그래서 홍석현은 실제로 취임을 한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앙일보를 삼성의 그 계열사화로 만듭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있던 기존 임원들은 다 몰아내고요.
이건희 최측근이었던 배종렬을 중앙일보 부사장으로, 또 삼성그룹 비서실 인사팀장 출신의 송영로를 전무로, 삼성 비서실 인사팀장 출신인 송필호를 이사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 계열사 직원들을 중앙일보로 대거 끌어들여요. 예. 그리고 홍석현이 이 서구적 감각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희라는 든든한 자금줄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의 변신을 주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홍석현이 뭐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가로쓰기 편집을 처음 실시했죠. 그리고 중앙일보를 조간 신문으로 만들었고요. 섹션 신문 도입하고요. 뭐 이런 방안들이 홍석현 아래에서 이뤄졌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앙일보가 조금 운이 좋았다는 평가도 받는 게, 뭐 조선일보는 좀 부동의 일이었는데, 예. 그 동아일보가 그 시절에 진짜 삽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과 동아 양강 시스템에서 동아가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면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홍석현의 그 경영 아래 중앙일보가 단번에 동아일보를 제치고 조선일보하고 자웅을 겨룰 만한 위치에 올라서니까, 예. 이때 그 중앙일보 기자들의 월급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중앙일보 기자들이 홍석현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 자기들을 메이저 언론사 기자로 만들어준 이 홍석현의 열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홍석현 씨가 사장일 그렇죠? 때 네. 무슨 일로 검찰에 불려 나갔는데 중앙일보 네네. 기자들이 도열해서 홍 사장 네. 힘내세요. 그렇죠. 예. 네. 1999년에 있었던 일인데, 대한민국 언론사에 저는 가장 치욕적이었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기자라는 건 스스로 독립된 주체들이었고, 사주에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었어요. 편집국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믿었고요. 그런데 이 기자들이 줄줄이 도열을 해가지고 홍 사장 힘내세요, 이 난리를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데서 했으니, 예. 기자 스스로를 사주가 주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고 떠버린 셈이 되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었던 사건입니까? 근데 그 사건을 잠깐 조금 말씀드리면, 예. 홍석현이 검찰에 불려간 건 중앙일보하고 또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보강그룹 탈세 때문에 잡혀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 이때 보강그룹 탈세를 수사를 검찰이 했더니 자금 세탁하고 탈세하는 데 쓰인 은행 통장만 1000개가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도장이 수백 개가 나왔다는 이 전설적인 일화가 전해 내려와요. 그런데 중앙일보 기자들은 그걸 중앙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언론장악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뭐 이런 무시무시한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들이 정권의 모든 압력에 분쇄하고 결연히 맞서겠다,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심지어 노조도 특보를 발행을 하고요. 공채 기수들이 매일마다 성명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홍석현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대검찰청 청사에 딱 나오니까 중앙일보 기자 편기자들 4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원래 알려지기로는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외쳤다는 거죠. 예. 그게 그 미디어 오늘하고 한겨레 신문에 보도됐는데, 중앙일보가 즉각 반론을 신청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장님 힘내세요라고 한 적이 없다. 우리는 홍 사장 힘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임자를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썼듯이 그렇게까지 굴종적인 발언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반론을 하는 황당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이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보가 이렇게 반론을 한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사 안에서는요, 원래 님자를 안 붙입니다. 예. 저도 동아일보 다닐 때 부장한테 부장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부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선배라고 통칭을 하고, 심지어 그때 그 김병관 회장도 회장이라고 부르거나 발행인이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님자를 붙이지 않는 게 당연한 관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 힘내세요가 아니라 홍 사장 힘내세요라고 불렀기 때문에 덜 굴종족이다라는 핑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원래 홍 사장이라고 부르는 거니까요. 네. 언론인 홍석현 말고요, 정치 쪽에 대입을 해서 뭐 예비 정치인으로 보고요. 예비 정치인 홍석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는 양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과장하는 이야기인지 진짜 양아치인지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997년에 대선이 있었죠. 이회창, 김대중, 이인재 이렇게 3명이 출마를 했었던 때입니다. 예. 그리고 건국 이래 이제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그 역사적인 대선인데, 12월에 대선이었는데 11월 달에
이인재가 몸담았던 국민신당이 중앙일보 대선 전략 문건이라는 걸 폭로를 합니다. 예. 이 문건에 뭐가 나오냐면 중앙일보가 이회창을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폭로된 문건 안에 보면 이건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지시를 해서 일선 정치부 기자들이 작성한 거였는데요. 진짜 이회창 캠프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오는 조언이 이 문건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회창 후보의 법대로 이미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딱딱하고 낡은 인상을 주며 국민적 이미지가 좋은 인사를 영입하고 이 후보의 헤어스타일 등을 부드럽게 보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회창의 정치 컨설팅 노력을 했다는 거죠. 뭐 머리 스타일까지 이제 조언을 해줬을 정도니까요. 그 당시에 중앙일보의 해명은 이랬어요. 그 홍석현 사장이 이회창 후보를 만날 때 참고하라고 만든 문건이지 예. 이회창 쪽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만든 문건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언론이 특정 후보의 헤어스타일까지 관여하면서 이미지 메이킹을 은밀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게 나중에 2005년에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이 불거지면서 더 큰 문제로 불거집니다. 이게 잘 알려진 대로 엑스파일은 그 안기부가 미림 특별수사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94년 6월부터 3년 반 동안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작성한 사건인데요. 예. 이 도청 대상이 뭐 여야 최고 정치인도 있었는데 뭐 언론 사주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뭐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도 다 도청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청 테이프에 홍석현하고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다 공개가 돼요. 그런데 1997년도 대선 당시에 홍석현이 그 이학수를 신라호텔에서 만나서요. 예. 이회창을 위한 그 자금 제공을 실제로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떡값검사 사건도 알려지지만 검사들에게 돈을 주는 것도 홍석현이 주도를 하죠. 그런데 일단 떡값검사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치 쪽 이야기만 하면은요. 예. 도청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홍석현이 하는 말이에요. 9월 3일 이 대표는 이회창이죠. 네. 이 대표를 만나서 회장께서 떠나시면서 이 대표가 어려울 텐데 도와드리라고 했다고 하니까 처음으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누구를 창구로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황영하를 지정하길래 이게 황영하가 그때 이회창의 측근입니다. 내가 황영하는 좀 불편하다 했더니 이회성 씨가 어떻겠느냐. 이회성은 이제 이회창의 동생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그럴까 했더니 다음날 이회성 씨로부터 형님께서 9월 8일 지구당 위원장 연찬회 때 오리발이 들어가야 되니 그날 아침까지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그건 토요일 밤 집으로 오라고 해서 내가 생색 좀 내고서 2개를 차에 실어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홍석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내용을 떠나서 진짜 뭐 홍석현이 자기가 5개 국어를 한다는 둥 엄청나게 지식인인 양 똥폼을 다 잡고 다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싸구려도 이런 싸구려들이 있나 싶더라고요. 아니 오리발이 뭡니까 오리발이 아무리 은어라도요. 이 오리발이 현금을 뜻하는 은어라고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연찬회 때 이회성이 오리발 내놓아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석현 대답은 내가 생색 좀 내고 2개를 차에 실어서 보냈어요. 이래요. 이 두 개가 2억 원이거든요. 예. 2억 원을 2장, 2개 이러는 것도 사채업자들이나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예. 이렇게 싸구려 말들을 씁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 홍석현이 실제로 이제 그 30억 원을 이회창 쪽에 건넨 사실을 되게 폼을 잡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회성이가 왔는데 내가 돈을 줬는데 차를 우리 집이 아니라 길에다가 세웠어. 근데 이번에 준 돈도 다 썼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우리 돈만 갖다가 탈탈 터는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 우리가 이번에 전한 게 타이밍상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회성 쪽이 돈이 없을 때 계속 우리 쪽에만 오는데 자기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탁 그 30억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명에서 15개를 운반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30개는 좀 무겁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5개는 15억이고 30개는 30억 원인데 이걸 직접 홍석현이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억은 좀 안 무거워서 옮겼지만 30개쯤 되니까 무거워서 고생했다 지금 이 이야기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석현은 지가 직접 현금 다발을 들고 이회창 쪽 문지방을 직접 넘나든 정치 브로커 양아치였던 거죠.
근데 우일담이지만 이 엑스파일 사건이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더 나가리가 돼버리죠. 뭐 예.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만 예. 이때 담당 검사가 황교안이었고요. 황교안이 이제 홍석현, 이건희, 뭐 이회성까지 전부 다 줄줄이 무혐의 처리를 하죠. 근데 이때 제가 진짜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회성이 진술을 어떻게 하냐면 60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근데 검사 황교안이에요. 검사인데 스스로 나서서 이회성이 60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건 이회성 씨가 너무 피곤해서 말실수를 한 거다. 실제로는 받은 게 60억이 아니라 30억이다고 깎아줍니다. 검사가요. 예. 변호사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황교안이 이 짓을 왜 했느냐. 이회성이 받은 액수가 60억 원이 인정이 되면은요. 뇌물 액수가 당시법으로 50억 원이 넘으면 뇌물 제공자 이건희, 홍석현의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건희, 홍석현이 다 걸려들어요. 근데 이제 50억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5년으로 줄어듭니다. 이건희, 홍석현이 전부 공소시효 만료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검사가 피의자가 60억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30억으로 줄여서 깎아줬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네. 황당한 거죠. 예. 이것도 후일담입니다만은 더 웃겼던 건 황교안이 이제 홍석현을 대놓고 풀어줬다는 건데 예. 그해 연말에요. 보통 일간지들이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걸 뽑거든요. 예. 근데 중앙일보가 올해의 사회 분야 인물을 황교안으로 선정을 해요. 우리 회장님 풀어줬으니까 올해 최고의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뭐 이지랄을 한 거죠. 네. 근데 단체로 미친 겁니다. 단체로 이때 일들을 보면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중앙미디어그룹을 실제로 경영을 하는 사람은 홍정도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 홍정도가 홍석현 아들이죠. 한마디로 여기도 3대 세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만약에 홍석현이 정치를 할 뜻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뭐 대권에 가까운 꿈이 있었다면 아들한테 언론사를 물려주는 짓은 안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래야지 자기가 좀 다른 언론 재벌들하고도 다르고 개혁 의지도 있고 실제로 없어도 그렇게 포장이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진짜 홍석현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저는 진짜 빠가사리인 것 같아요. 이 정도도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 재벌은 아들에게 물러줘야 되고요. 나는 대통령이나 총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탐욕이 절제가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서민을 대표하고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이해한다는 건 진짜 웃기는 소리가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것은 홍석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석현이 정말로 대권 출마나 그에 가까운 정치에 진출의 뜻이 있어서 회장을 그만뒀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홍석현을 어떤 식으로건 정치권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람은 정치 양아치였고 정치 브로커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3대 세습을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틀에 걸쳐서 홍석현 이야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예. 듣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양아치계의 대부네요, 보니까. 네, 양아치입니다. 네, 한마디로 양아치죠. 네. 아니, 근데 언론이 무서운 게요. 네. 그런 석현이 형이지만 네. 또 손석희 사장을 품음으로써 네. 진보도 보수도 나름 인정하는 그런 기업인 언론인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네. 제가 혹시 많은 분들이 손석희 사장은 정말 제가 언론인으로서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지만 예. 지금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신 손석희를 영입했다는 이유로 홍석현에 대해서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틀 동안 개거품을 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용민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석현이 형이 저를 좋아할 리도 없고 저 역시 석현이 형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삼성 그리고 보광 하여간 네. 범삼성가와는 무관한 그렇죠. 아주 무관하진 않네요. 제 동생이 또 CJ 쪽에서 일하니까. 예. 뭐 하여간. 네. 그래도 한 1년에 한두 번 만납니다. 예. 네.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원배 기자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네. 속보가 떴군요. 네. 박근혜가 여성 네. 수사관으로 바꿔달라. 네. 아이고, 참. 별 네. 요괴들이 아이가 설치는 세상입니다. 네. 예, 예. 네.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홍석현 중앙일보 JTBC 전 회장의 사퇴. 네. 사실은 기업인 아닙니까? 홍석현 씨가. 그렇죠. 네. 기업인이 언론을 한다는 것도 참. 거기서부터 웃기죠, 이미. 네. 물론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유하기는 하지만 뭐 네. 편집, 경영, 네. 언론의 어떤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에는 자본가들, 기업가들이 네. 잘 끼어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이야기 또 계속 이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홍석현 아버지 홍진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오늘은 홍석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말씀 드리기 앞서서 저도 이제 낮에 김용민 PD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예. 홍석현의 회장직 사태가 대권 출마 이런 이유가 아니고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다. 지금 이제 이런 설이 있다고 김 PD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죠. 그래서 저도 요 몇 시간 동안 그런 얘기들을 쭉 좀 찾아봤는데요. 요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외형적인 확률만 보면은요. 분노한 이재용이 홍석현을 잘랐을 확률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일보와 JTBC의 경영권이 거의 완전히 그 홍석현의 아래로 넘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100% 가까이를 다 배당금으로 쏟아부었어요. 예. 2011년에는 78%, 2012년에는 100% 넘게 104%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홍석현 회장이 커닝으로부터 받아갔던 배당금이 2011년에 2,400억 원대, 2012년에 1,300억 원대, 2013년에는 975억 원, 뭐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삼성 코닝 배당금을 통해서 홍석현을 지원했다 이런 소문이 있었죠.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이 삼성 코닝 지분을 2013년 10월에 싹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때 비로소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구나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외형적으로는 이렇고요.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이 이겁니다. 이제 이재용이 열받아가지고 야 홍석현 안 자르면 니네 이제 광고 안 준다 뭐 이랬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쫄아서 홍석현이 물러났다. 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 미디어가 삼성의 광고 의존도 때문에 오너의 직함을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약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만한 파워를 뭔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거는 공개 기업들 사이에서 오가는 우리 대중들이 모르는 뭔가 엄청난 연결고리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 거죠. 만약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다면은요. 도대체 삼성하고 중앙일보 사이에 어떤 경언 유착이 있었기에 이재용이 분노했다고 홍석현이 잘려야 되느냐.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엄청난 큰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전제를 할 수 있는 거는요. 만약에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른 게 사실이라고 쳐도요. 이재용한테 홍석현이 잘려서 홍석현을 보호해줘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한테 잘렸다고 홍석현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위험한 건 이재용이 홍석현을 자를 힘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건 홍석현이 아니고요. 손석희 사장이나 JTBC의 의로웠던 기자들입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은 그 영역이지 홍석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석현이 뭐 대권 출마건 뭐 정치권에 진출이건 이 설이 맞다는 걸 전제로 왜 홍석현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홍석현은 홍진기의 장남이죠. 근데 이건 김용민 PD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정치자분들은 중앙일보도 JTBC 지분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JTBC의 삼성과의 연관성을 찾자면 JTBC 2대 주주가 DYasset이라는 투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7.87%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그 삼성테크윈 삼성항공이요. 여기서 분사를 한 회사의 계열사입니다. 그렇게 따져도 너무 멀고요, 관계가. 지분도 8%가 안 돼서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로 삼성이 홍석현 회장을 자르기에는 일단 역부족으로 보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홍석현이라는 사람이 원래 삼성 계열사에서 처음 일할 때 중앙일보에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회사 부사장까지 맡았었어요. 그리고 홍석현 회장이 오랫동안 이 삼성 코닝 지분을 7.32%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 거의 유일하게 삼성하고 홍석현 사이에 이어졌던 지분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삼성이요. 삼성 코닝이 되게 현금을 많이 버는 짭짤한 회사거든요. 그런데 2009년까지 이 회사가 연간 배당을 할 때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50% 이하로 배당을 했었는데 갑자기 중앙이 JTBC 출범을 준비하던 2010년부터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지배구조가 이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중앙일보의 지분 32.86%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앙미디어 네트워크라는 회사는 100% 지분을 홍석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홍석현 지분인 거죠. 중앙일보의 2대 주주가 홍석현 본인입니다. 이게 29.75%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와 홍석현 본인의 지분을 합치면 62% 정도를 중앙일보를 홍석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강한 지배율입니다. 나머지 36%의 지분 중에 의외의 주요 주주가 하나 있는데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분을 한 18% 정도 가지고 있어요. CJ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CJ는 지금 삼성하고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CJ를 통해서 뭐 삼성이 중앙일보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6%가 소액주주들인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소액주주 지분 전부를 삼성이 좌우한다고 쳐도 중앙일보에 삼성이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16%는 너무 작습니다. 홍석현을 자르기에는 좀 무리 있는 지분인 것처럼 보이죠. JTB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JTBC 제1주주가 홍석현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분 100%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미디어 네트워크입니다. 25%를 가지고 있고요.